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잠재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의 치료사,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양이 테라피라는 주제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층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늘 인류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그의 계승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통찰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지혜는 고양이 테라피, 즉 고양이의 존재와 행동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심리 요법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칼 융은 직접적으로 고양이 테라피에 대해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리학 체계는 이 동물이 인간의 정신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융에게 동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원형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표현하죠. 고양이는 바로 그 힘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달콤하면서도 사납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홀연히 사라지며 때로는 치유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칼 융과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분석한 수많은 꿈 사례에서 고양이는 종종 아니마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인격으로 직관적이고 어둡고 예측 불가능한 영혼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원형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요구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자율성의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상징적 기능은 신화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설명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하며 숭배받았습니다. 풍요와 음악, 그리고 보호의 여신인 바스테트와 연결되었죠. 바스테트는 달의 의식, 즉 여성의 직관적인 힘과 밤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원형은 중세 유럽의 어둠 속에서 정반대의 그림자를 갖게 됩니다. 고양이는 악마의 동물로 취급되고 마녀 사냥과 연관되면서 억압된 여성성의 어두운 측면이 투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처럼 밝은 전사이자 보호자, 치유자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달처럼 어두운 마법사이자 파괴자, 매혹적인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본능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사이에서 인류가 겪어온 문화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민담 속에서 흰 고양이가 구원과 도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검은 고양이가 불길함의 상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정신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고양이가 내는 가르랑 소리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25에서 50Hz 사이에서 진동하는데 이 주파수가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인 차원을 넘어 이 가르랑 소리는 태아 시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느꼈을 법한 무의식에 보호받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원형적인 진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가와 심층 심리학의 대가인 나미로 카에는 고양이를 명상가의 침묵의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행동과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내면을 성찰하는 힘,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치료사와 환자 모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인간의 자아, 즉 에고 앞에서 보이는 고양이의 무관심은 우리의 방어기제를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 자신을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인 침묵의 관찰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폰 프란츠가 지적했듯이 고양이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언제나 네 발로 착지하며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저항력은 정신적, 신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어줍니다. 또한 고양이의 자율성은 신경증적인 애착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꿈에 나타나 안내자, 메신저 또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꿈속에서 동물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것은 종종 자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란 개성화 과정, 즉 정신적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내면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혹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에서 고양이의 존재는 정서적 고립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양이와의 접촉은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사이코폼프, 즉 영혼의 안내자로서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정신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죠. 고통과 변화의 순간에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하지 않는 동행은 매우 중요하며 고양이의 침묵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융심리학 분석가들에게 핵심은 고양이를 외부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 내면에서 깨우는 상징적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즉 우리 정신의 깊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치유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과의 잦은 접촉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고양이 테라피는 더욱 유용합니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고 다가왔다가도 필요할 땐 스스로 물러납니다. 타인의 정신적 공간을 존중하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치료적 가르침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이가 영혼의 치료사인 이유는 우리 의식이 두려워하는 것들, 즉 신비, 그림자, 독립성, 내면의 마법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말이나 기술, 프로그램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해냅니다. 고양이의 침묵은 치유하고
그 시선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그 가르랑 소리는 부서진 마음을 복구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영혼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정해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가 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위로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과는 또 다른 결의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듯한 고양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멍때리기의 기술과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작은 영혼치료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따뜻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 너머의 세계, 즉 본능과 신비, 그리고 고요한 현존의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침묵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잊고 있던 영혼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잠재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의 치료사,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양이 테라피라는 주제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층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늘 인류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그의 계승자 말이 루이즈 폰 프란츠의 통찰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지혜는 고양이 테라피, 즉 고양이의 존재와 행동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심리 요법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칼 융은 직접적으로 고양이 테라피에 대해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리학 체계는 이 동물이 인간의 정신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융에게 동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원형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표현하죠. 고양이는 바로 그 힘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달콤하면서도 사납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호련히 사라지며 때로는 치유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칼 융과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분석한 수많은 꿈 사례에서 고양이는 종종 아니마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인격으로 직관적이고 어둡고 예측 불가능한 영혼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원형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요구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자율성의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상징적 기능은 신화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설명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하며 숭배받았습니다. 풍요와 음악, 그리고 보호의 여신인 바스테트와 연결되었죠. 바스테트는 달의 의식, 즉 여성의 직관적인 힘과 밤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원형은 중세 유럽의 어둠 속에서 정반대의 그림자를 갖게 됩니다. 고양이는 악마의 동물로 취급되고 마녀 사냥과 연관되면서 억압된 여성성의 어두운 측면이 투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처럼 밝은 전사이자 보호자, 치유자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달처럼 어두운 마법사이자 파괴자, 매혹적인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본능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사이에서 인류가 겪어온 문화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민담 속에서 흰 고양이가 구원과 도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검은 고양이가 불길함의 상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정신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고양이가 내는 가르랑 소리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25에서 50Hz 사이에서 진동하는데 이 주파수가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인 차원을 넘어 이 가르랑 소리는 태아 시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느꼈을 법한 무의식에 보호받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원형적인 진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가와 심층 심리학의 대가인 나미로 카에는 고양이를 명상가의 침묵의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행동과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내면을 성찰하는 힘,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치료사와 환자 모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인간의 자아, 즉 에고 앞에서 보이는 고양이의 무관심은 우리의 방어기제를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 자신을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인 침묵의 관찰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폰 프란츠가 지적했듯이 고양이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언제나 네 발로 착지하며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저항력은 정신적, 신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어줍니다. 또한 고양이의 자율성은 신경증적인 애착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꿈에 나타나 안내자, 메신저 또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꿈속에서 동물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것은 종종 자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란 개성화 과정, 즉 정신적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내면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혹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에서 고양이의 존재는 정서적 고립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양이와의 접촉은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사이코폼프, 즉 영혼의 안내자로서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정신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죠. 고통과 변화의 순간에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하지 않는 동행은 매우 중요하며 고양이의 침묵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융심리학 분석가들에게 핵심은 고양이를 외부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 내면에서 깨우는 상징적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즉 우리 정신의 깊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치유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과의 잦은 접촉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고양이 테라피는 더욱 유용합니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고 다가왔다가도 필요할 땐 스스로 물러납니다. 타인의 정신적 공간을 존중하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치료적 가르침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이가 영혼의 치료사인 이유는 우리 의식이 두려워하는 것들, 즉 신비, 그림자, 독립성, 내면의 마법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말이나 기술, 프로그램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해냅니다. 고양이의 침묵은 치유하고 그 시선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그 가르랑 소리는 부서진 마음을 복구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영혼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정해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가 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위로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과는 또 다른 결의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듯한 고양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멍때리기의 기술과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작은 영혼치료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따뜻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 너머의 세계, 즉 본능과 신비, 그리고 고요한 현존의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침묵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잊고 있던 영혼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잠재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의 치료사,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양이 테라피라는 주제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층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늘 인류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그의 계승자 말이 루이즈 폰 프란츠의 통찰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지혜는 고양이 테라피,
즉 고양이의 존재와 행동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심리 요법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칼 융은 직접적으로 고양이 테라피에 대해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리학 체계는 이 동물이 인간의 정신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융에게 동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원형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표현하죠. 고양이는 바로 그 힘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달콤하면서도 사납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홀연히 사라지며 때로는 치유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칼 융과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분석한 수많은 꿈 사례에서 고양이는 종종 아니마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인격으로 직관적이고 어둡고 예측 불가능한 영혼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원형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요구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자율성의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상징적 기능은 신화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설명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하며 숭배받았습니다. 풍요와 음악, 그리고 보호의 여신인 바스테트와 연결되었죠. 바스테트는 달의 의식, 즉 여성의 직관적인 힘과 밤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원형은 중세 유럽의 어둠 속에서 정반대의 그림자를 갖게 됩니다. 고양이는 악마의 동물로 취급되고 마녀 사냥과 연관되면서 억압된 여성성의 어두운 측면이 투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처럼 밝은 전사이자 보호자, 치유자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달처럼 어두운 마법사이자 파괴자, 매혹적인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본능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사이에서 인류가 겪어온 문화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민담 속에서 흰 고양이가 구원과 도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검은 고양이가 불길함의 상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정신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고양이가 내는 가르랑 소리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25에서 50Hz 사이에서 진동하는데 이 주파수가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인 차원을 넘어 이 가르랑 소리는 태아 시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느꼈을 법한 무의식에 보호받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원형적인 진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가와 심층 심리학의 대가인 나미로 카에는 고양이를 명상가의 침묵의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행동과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내면을 성찰하는 힘,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치료사와 환자 모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인간의 자아, 즉 에고 앞에서 보이는 고양이의 무관심은 우리의 방어기제를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 자신을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인 침묵의 관찰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폰 프란츠가 지적했듯이 고양이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언제나 네 발로 착지하며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저항력은 정신적, 신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어줍니다. 또한 고양이의 자율성은 신경증적인 애착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꿈에 나타나 안내자, 메신저 또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꿈속에서 동물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것은 종종 자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란 개성화 과정, 즉 정신적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내면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혹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에서 고양이의 존재는 정서적 고립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양이와의 접촉은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사이코폼프, 즉 영혼의 안내자로서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정신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죠. 고통과 변화의 순간에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하지 않는 동행은 매우 중요하며 고양이의 침묵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융심리학 분석가들에게 핵심은 고양이를 외부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 내면에서 깨우는 상징적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즉 우리 정신의 깊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치유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과의 잦은 접촉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고양이 테라피는 더욱 유용합니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고 다가왔다가도 필요할 땐 스스로 물러납니다. 타인의 정신적 공간을 존중하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치료적 가르침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이가 영혼의 치료사인 이유는 우리 의식이 두려워하는 것들, 즉 신비, 그림자, 독립성, 내면의 마법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말이나 기술, 프로그램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해냅니다. 고양이의 침묵은 치유하고 그 시선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그 가르랑 소리는 부서진 마음을 복구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영혼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정해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가 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위로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과는 또 다른 결의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듯한 고양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멍때리기의 기술과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작은 영혼치료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따뜻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 너머의 세계, 즉 본능과 신비, 그리고 고요한 현존의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침묵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잊고 있던 영혼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잠재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의 치료사,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양이 테라피라는 주제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층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늘 인류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그의 계승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통찰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지혜는 고양이 테라피, 즉 고양이의 존재와 행동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심리 요법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칼 융은 직접적으로 고양이 테라피에 대해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리학 체계는 이 동물이 인간의 정신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융에게 동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원형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표현하죠. 고양이는 바로 그 힘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달콤하면서도 사납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호련히 사라지며 때로는 치유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칼 융과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분석한 수많은 꿈 사례에서 고양이는 종종 아니마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인격으로 직관적이고 어둡고 예측 불가능한 영혼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원형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요구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자율성의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상징적 기능은 신화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설명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하며 숭배받았습니다. 풍요와 음악, 그리고 보호의 여신인 바스테트와 연결되었죠. 바스테트는 달의 의식, 즉 여성의 직관적인 힘과 밤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원형은 중세 유럽의 어둠 속에서 정반대의 그림자를 갖게 됩니다. 고양이는 악마의 동물로 취급되고 마녀 사냥과 연관되면서 억압된 여성성의 어두운 측면이 투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처럼 밝은 전사이자 보호자, 치유자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달처럼 어두운 마법사이자 파괴자, 매혹적인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본능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사이에서
인류가 겪어온 문화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민담 속에서 흰 고양이가 구원과 도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검은 고양이가 불길함의 상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정신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고양이가 내는 가르랑 소리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25에서 50Hz 사이에서 진동하는데 이 주파수가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인 차원을 넘어 이 가르랑 소리는 태아 시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느꼈을 법한 무의식에 보호받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원형적인 진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가와 심층심리학의 대가인 나미로 카에는 고양이를 명상가의 침묵의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행동과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내면을 성찰하는 힘,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치료사와 환자 모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인간의 자아, 즉 에고 앞에서 보이는 고양이의 무관심은 우리의 방어기제를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 자신을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인 침묵의 관찰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폰 프란츠가 지적했듯이 고양이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언제나 네 발로 착지하며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저항력은 정신적, 신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어줍니다. 또한 고양이의 자율성은 신경증적인 애착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꿈에 나타나 안내자, 메신저 또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꿈속에서 동물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것은 종종 자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란 개성화 과정, 즉 정신적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내면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혹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에서 고양이의 존재는 정서적 고립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양이와의 접촉은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사이코폼프, 즉 영혼의 안내자로서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정신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죠. 고통과 변화의 순간에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하지 않는 동행은 매우 중요하며 고양이의 침묵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융심리학 분석가들에게 핵심은 고양이를 외부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 내면에서 깨우는 상징적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즉 우리 정신의 깊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치유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과의 잦은 접촉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고양이 테라피는 더욱 유용합니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고 다가왔다가도
필요할 땐 스스로 물러납니다. 타인의 정신적 공간을 존중하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치료적 가르침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이가 영혼의 치료사인 이유는 우리 의식이 두려워하는 것들, 즉 신비, 그림자, 독립성, 내면의 마법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말이나 기술, 프로그램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해냅니다. 고양이의 침묵은 치유하고 그 시선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그 가르랑 소리는 부서진 마음을 복구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영혼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정해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가 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위로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과는 또 다른 결의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듯한 고양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멍때리기의 기술과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작은 영혼치료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따뜻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 너머의 세계, 즉 본능과 신비, 그리고 고요한 현존의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침묵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잊고 있던 영혼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잠재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의 치료사,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양이 테라피라는 주제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층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늘 인류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그의 계승자 말이 루이즈 폰 프란츠의 통찰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지혜는 고양이 테라피, 즉 고양이의 존재와 행동을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심리 요법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칼 융은 직접적으로 고양이 테라피에 대해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리학 체계는 이 동물이 인간의 정신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융에게 동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원형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표현하죠. 고양이는 바로 그 힘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달콤하면서도 사납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호련히 사라지며 때로는 치유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칼 융과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분석한 수많은 꿈 사례에서 고양이는 종종 아니마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니마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인격으로 직관적이고 어둡고
예측 불가능한 영혼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원형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요구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자율성의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상징적 기능은 신화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설명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하며 숭배받았습니다. 풍요와 음악, 그리고 보호의 여신인 바스테트와 연결되었죠. 바스테트는 달의 의식, 즉 여성의 직관적인 힘과 밤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원형은 중세 유럽의 어둠 속에서 정반대의 그림자를 갖게 됩니다. 고양이는 악마의 동물로 취급되고 마녀 사냥과 연관되면서 억압된 여성성의 어두운 측면이 투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처럼 밝은 전사이자 보호자, 치유자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달처럼 어두운 마법사이자 파괴자, 매혹적인 존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본능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사이에서 인류가 겪어온 문화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민담 속에서 흰 고양이가 구원과 도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검은 고양이가 불길함의 상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정신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고양이가 내는 가르랑 소리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25에서 50Hz 사이에서 진동하는데 이 주파수가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인 차원을 넘어 이 가르랑 소리는 태아 시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느꼈을 법한 무의식에 보호받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원형적인 진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가와 심층 심리학의 대가인 나미로 카에는 고양이를 명상가의 침묵의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행동과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집중력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내면을 성찰하는 힘,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고양이가 인간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치료사와 환자 모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인간의 자아, 즉 에고 앞에서 보이는 고양이의 무관심은 우리의 방어기제를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 자신을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인 침묵의 관찰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폰 프란츠가 지적했듯이 고양이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언제나 네 발로 착지하며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저항력은 정신적, 신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어줍니다. 또한 고양이의 자율성은 신경증적인 애착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꿈에 나타나 안내자, 메신저 또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꿈속에서 동물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것은 종종 자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란 개성화 과정, 즉 정신적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내면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혹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에서 고양이의 존재는 정서적 고립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양이와의 접촉은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사이코폼프, 즉 영혼의 안내자로서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정신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죠. 고통과 변화의 순간에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하지 않는 동행은 매우 중요하며 고양이의 침묵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융심리학 분석가들에게 핵심은 고양이를 외부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 내면에서 깨우는 상징적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즉 우리 정신의 깊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치유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과의 잦은 접촉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고양이 테라피는 더욱 유용합니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고 다가왔다가도 필요할 땐 스스로 물러납니다. 타인의 정신적 공간을 존중하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치료적 가르침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이가 영혼의 치료사인 이유는 우리 의식이 두려워하는 것들, 즉 신비, 그림자, 독립성, 내면의 마법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말이나 기술, 프로그램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해냅니다. 고양이의 침묵은 치유하고 그 시선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그 가르랑 소리는 부서진 마음을 복구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영혼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정해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양이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가 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위로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과는 또 다른 결의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듯한 고양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멍때리기의 기술과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작은 영혼치료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따뜻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 너머의 세계, 즉 본능과 신비, 그리고 고요한 현존의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침묵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잊고 있던 영혼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잠재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의 치료사,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양이 테라피라는 주제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층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늘 인류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그의 계승자 말이 루이즈 폰 프란츠의 통찰을 통해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